여러분들도 실손보험료를 가입하고 계시죠? 실손보험료라는 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4가지 종류가 벌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실손보험료가 폭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많게는요 100%까지 뭐 50%는 당연하고요 100%까지 오른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0%가 오르느냐, 왜 50% 폭등이냐,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보험회사들은 20%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금융권에서 실손보험료 같은 게 3,500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이야기할 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보험회사들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20%는 못 올릴 것 같고요. 결국은 작년만큼 뭐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2%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료율을 10%에서 12%를 인상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가입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는 50%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0%. 이게 실손보험료라는 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기간을 보면 말입니다. 1세대는 1년에서 5년, 2세대는 1년에서 3년, 3세대는 1년, 4세대는 1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1세대나 2세대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3년의 갱신기간, 그럼 3년 동안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5년의 갱신기간, 5년 동안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10 내지 20%라는 건 결국 말입니다. 결국 1년에 올라가는 수치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3년에서 5년 주기에 갱신되는 갱신이 도래하는 가입자 중에는요. 총액 기준으로 50%를 넘게 인상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내년 4월 보험료 인상률이 적용되는 구실손보험 있죠. 구실손보험. 이게 1세대, 2세대들이거든요. 구실손보험 일부 고령층에게는요. 보험료 인상률이 100%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까지.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말입니다. 아마 안내장이 이제 발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발송이 되니까 오늘 발송되는 사람들도 있고 내일 발송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실손보험료를 딱 받아들면 와 이거 진짜 폭탄이구나. 보험료 폭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이 실손보험에 대한 충격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세대나 2세대, 3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자기 부담률이 많은 4세대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1세대나 2세대는 여기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구실손 보험 자체가 말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적자투성이니까.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들 난리도 아닙니다. 2021년 9월까지 적자만 하더라도요. 1조 9,699억 원입니다. 이것을 그냥 손쉽게 설명을 하면 말입니다. 손쉽게 설명을 하면 실손보험료를 사용한 사람이 100원을 사용을 했다면 보험사는 130원을 내놨다는 거예요. 130원을. 130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100원 냈는데 실제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은 131원이니까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가 쌓이는 구조라는 거예요. 적자가 쌓이는 구조. 적자가 이렇게 쌓이면 이게 버틸까요?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못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객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서 내가 쓰는 것은 131원을 쓴다고 하면 어느 회사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9월까지가 1조 9,696억 원이죠.
이게 연말까지 가면 적어도 2조 9천억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2조 9천억 원까지. 2조 9천억 원까지 올라가면 보험회사들 건져낼까요? 못 견뎌냅니다. 보험회사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회사들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험회사들이 망하면 이제는 실손보험조차도 활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든 이거를 방어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케어가 다 망쳐놨어요. 문재인 케어가. 문재인 케어는 보장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장률을 지금 뭐 한 60, 한 7% 정도 되나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70%까지 보장률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못 높였어요, 결국은요. 네, 못 높였고요. 그 반대로 의료 쇼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의료 쇼핑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어떤 자가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간다.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의료를 쇼핑하듯이 하게 됐고 그게 지금 실손보험을 최악으로 만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액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엄청나지 않으세요? 2016년만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77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요. 1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9월까지만 했는데도 1조 1528억 원입니다. 당장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럼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여러분 누구나도 나이가 먹으면 해야 되잖아요. 물론 나이가 안 먹는 사람도 해야 되는 거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이게 이만큼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파가 그대로 닥치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닥칠 수밖에 없고요. 말이 여러분 779억 원이 1조 1528억 원 이렇게 됐다는 게 믿기세요? 아마 믿기지도 여러분도 안 할 거예요. 2018년만 하더라도 아니 많이 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779억 원이 2553억 원이 됐으니까. 그런데 2020년 가니까 6480억까지 늘어나니까 아니 어이구야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2021년에 들어가니까 1조까지 늘어나니까 이거는 뭐 아우성이죠. 아우성.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난리도 아닌 겁니다.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의료 쇼핑이 일어나는 마당에 실손보험의 흑자가 많아질 수가 없겠죠.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죽했으면 보험사 손실이 천문학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보험사들은요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4세대든 올릴 거예요. 지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올려서 결국은 본인들의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올릴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도달하면 모르겠지만 도달 안 하면 계속 올릴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정부 상대로 이거는 굉장히 큰 불만을 보험사들이 표출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함께 죽는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요 어줍지 않은 서생의 무모한 정책이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경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이론과 실제가 똑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론과 실제는 반드시 다르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것도 연세대에서 저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요. 시간 강사부터 시작해서 겸임 교수까지 실제 12년간을 연세대에서 저녁에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기자 생활을 했죠.
게다가 경제 기자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정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밥집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18시간씩 죽 자고 일을 했지만 버텨내는데 바빴어요. 버텨내는데. 예, 거기서 이익을 내서 제가 프랜차이즈로 가거나 그렇게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겨우 말입니다. 하루 18시간씩 진짜 주말도 휴일도 일요일도 없이 그냥 무진장 일을 했더니 그냥 지켜내는데 그쳤다니까요. 3년 동안.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제 경우가 표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예로 삼기엔 참 좋은 사례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론과 실제는 반드시 다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정책을 보면 그 이념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빵 하고 망가진 거죠. 저는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이념에 치우친 나라는 없습니다. 저기 뭐 이상한 나라들 베네수엘라나 좌파 꼴통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자유로움하고요. 여기에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꽃을 잘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러워합니다. 예, 6.25 전쟁이라는 폐허 속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 10대 무역대국이 될 정도로 아주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해야죠. 이렇게 이념에 집착돼서 갈라치기 하고 국민을 이렇게 나눠놓으면 살기가 바빠지잖아요. 살기가 바빠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저녁 있는 삶이 돼야죠. 그러려고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행복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현장을 저는 많이 가봐야 된다. 다음 국가 지도자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중심의 국가 지도자, 대통령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